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2022년까지 전교조 인천지부의 운동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마지막 공통 질문이기도 합니다. 임기를 맡으신 2021년과 2022년 시기는 한국 사회와 우리 교육에 또 한 차례 격동기를 맞이할 시기입니다. 특히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요. 6월에는 인천의 진보교육감을 다시 선출하는 지방선거, 또 교육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교조는 새로운 교육체계의 수립이라는 과제, 또 정교조 인천지부의 새로운 무대를 다시 열어야 할 과제가 놓이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2022년까지 전교조 교육운동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특히 인천교육감 선거를 맞이하여 정교조 인천지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안봉환 후보, 손충모 후보, 하동혁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20대 지부장 임기 2년 차에는 대선과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큰 선거는 시대 정신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그런 열린 공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적차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이것은 입시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전교는 이제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던, 이야기해왔던 입시교육 철폐, 대학 서열화 해소를 통해서 주입식 입시 경쟁 교육을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체를 마련해서 교육 불평등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과제를 추진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생활지도권 등 교육권을 보장하는 학교 자치를 실현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단체 협약으로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선거라는 이 큰 열린 공간의 장에서 법제화까지 이뤄내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목소리만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광범위한 교육 시민단체하고 연대하고 이를 정치적 영향력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교조는 교육격차 해소, 학교 자치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복배움학교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 자치의 모범을 만들어내고 이를 다른 학교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자치 선거의 경우에는 인천교육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고 인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와 연대하고 또 우리가 개발한 교육정책을 가지고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천교육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감 선거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교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3번 후보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교조 인천지부장 2년 많은 정치적 변혁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안에서 정교조 인천지부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교조 인천지부 조합원들이 정교조 인천지부의 주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정교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떤 사업이든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핵심적인 문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교육 의제로 무엇을 제시하고 정치권에게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낼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법률적 장치에 대한 시민사회 진영과 정치권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마련되는 과정과 절차들이 있을 것이고요. 정교조가 그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육감 선거 지형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갖고 있는 진보적 교육 가치가 이제 3대째로 넘어가게 되는데 3기 진보교육감 시대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 것인가? 저는 정교조가 그리고 조합원들이 공무원이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냐면 시민사회 추천위원회 활동 방식과 관련해서 제가 올 2월에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교사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한정치산자의 권리가 일정 부분 확보되어서 열렸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하지 않고 기타의 정치 단체 또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21년 선거가 진행될 때 어떤 방식으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내려질지는 모르나 진보 진영이 함께 시민사회가 함께 진보적 교육 가치를 가진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보적 교육 가치를 가진 교육감을 세울 수 있는데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교조 인천지부가 정교조 조합원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교육감을 세우는 일에 축제처럼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하동혁 후보님. 예, 정교조는 노조이면서도 교사들의 권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교육 실현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참교육 실현은 필연적으로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사회개혁적인 정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교조가 세월호 진상규명과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을 주도한 것으로부터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 시기까지 정교조가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 핵심 과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법의 노조 집권 취소 투쟁을 개성해서 온전한 노동 기본권과 정치 기본권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사들의 단체 교섭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고 단체 행동권은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업과 상관없는 교사들의 정치 활동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노동권과 정치권도 없는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존중 교육을 해야 할지 우픈 현실입니다. 둘째는 교육 불평등 해소입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부가 대물림되는 세습 자본주의 사회에 아이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교조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 불평등 해소, 이게 정교조가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대학 수혜로 철폐,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설치, 대학 등록금 무상화, 당연히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사회 취약 계층 자녀에 대한 역차별적인 교육 지원과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룰만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역차별적인 평등 정책을 강력하게 써야 됩니다. 교육단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단체, 정당,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들이 참여하는 같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범국민 대책회를 만들어서 여론을 만들고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2022년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지금 말했던 인천에서도 사회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역차별적인 교육 지원 혜택을 해야 되고요. 저는 교육감 선거에서 누가 교육감이 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개혁을 위해서 교육감의 진보성을 최대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현장 역량을 가지고 진보 교육감을 추동해 나가는 그런 강력하고 당당한 인천 지부가 먼저 들어서는 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지부장 선거가 갖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네, 부장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